이제 글쓰기와 성경 공부를 위한 노션 배우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샘플로 올린 워크스페이스 템플릿 구조 설명과 인풋을 통해서 어떻게 글쓰기 혹은 설교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카이브에 분야별로 자료가 정리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추가로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노션에서 스크랩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션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양식 기능을 통해서 신청서나 설문지 같은 것을 발행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톡에 공지하면 신청자들이 그 신청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그것을 제출하는 순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취합되고 또 동시에 제출자에게 이메일이 자동 발송되도록 하는 자동화 기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의 첫 화면에 6개의 메뉴와 1개의 인풋 장치가 있지만 4가지는 모두 각기 개별적인 노션 데이터베이스이지만 3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 온고잉 데이터, 그리고 인풋 장치는 모두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일종의 그림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인풋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인데요. 먼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링크 복사합니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인풋 섹션에 붙이기를 하면 됩니다. 붙이기 할 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선택하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됩니다. 일단 링크 복사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보기를 선택해서 보기 편집을 통해 일부 속성을 보기에서 감추고 꼭 필요한 속성만 테이블에 나타나도록 바꿔줍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속성 가운데 인풋 완료 속성은 반드시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상단에 있는 필터를 선택해서 인풋 완료를 선택하고 거기서 체크 표시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서 모든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글을 작성하고 인풋 완료에 체크하지 않은 것만 보이도록 한다는 말이니까 인풋 완료에 체크하는 순간 인풋 테이블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시로 인풋에서 설교를 작성한다고 해보죠. 제가 1편에서 이미 한번 보여드린 예시인데요. 노션 글쓰기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쓰고 날짜를 잡아주고 용도의 설교를 선택하고 상태에는 완성됐다는 표시로 체크하고 분야, 자료 출처 같은 것을 지정하고 그리고 인풋 완료를 선택하면 테이블에서 사라졌죠. 어디로 갔을까요? 아카이브로 가서 설교를 찾아서 클릭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글을 하나 더 작성한다고 해보죠. 이번에는 직접 페이지를 열어서 구체적인 작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작성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상태 속성에서 진행 중을 선택했다고 하면 테이블에서 체크박스에 가로줄이 나타나죠. 그리고 인풋 완료를 체크하면 테이블에서 역시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아카이브의 설교 항목에 있을 겁니다. 설교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글의 상태가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을 선택했기 때문에 온고잉 데이터에도 그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고잉 데이터 역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링크 복사해서 가져온 그림자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도 필터를 걸어 놓았기 때문이죠. 어떤 필터인가 하면 상태 속성 가운데 진행 중 필터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페이지만 여기에 보이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에서 분야별로 또 항목별로 분류해서 저장되는 것 역시
모두 필터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분야별 혹은 용도별, 출처별로 모두 분류되어서 보관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자료를 노션으로 스크랩해서 자동 분류되도록 하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상의 자료를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크롬 확장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스크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먼저 설치한 후에는 최초에 한번 폼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자에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확장자를 켜면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찾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컴퓨터상에 만들어진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자신이 만든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들을 잡아줍니다. 이때 모든 속성을 다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적인 몇 가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풋 완료 속성은 꼭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반드시 Now를 선택해서 스크랩한 날짜가 자동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폼을 세이브하면 앞으로 스크랩할 노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타나죠. 그럼 이 창을 일단 닫은 후에 다시 상단 확장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인터넷상의 유튜브 영상 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분야와 용도 같은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풋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클릭하지 않으면 자신의 노션 첫 화면에 있는 인풋 테이블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스크랩한 이 페이지를 열어보면 유튜브 영상이 인베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노션에서 재생도 가능하고 또 추가로 글쓰기나 자료 첨부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풋 완료를 누르면 물론 사라지겠죠. 그리고 아카이브에 가서 출처별 분류에 유튜브 스크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페이지도 한번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시사적인 글이니까 분야 속성에서 시사를 선택해주고 용도로는 블로그 글을 쓸 때 참고할 자료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풋 완료를 눌러서 저장하면 노션 첫 화면에서는 사라지겠죠. 노션의 이 첫 화면을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인풋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웹페이지 스크랩한 것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아까 블로그 글을 위해서 스크랩한 것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블로그 항목으로 가서 열어보면 됩니다. 스크랩한 웹페이지가 이렇게 노션에 들어와 있죠. 영문 페이지일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노션 AI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번역 작업도 해주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면 웹페이지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련 지식도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아카이브에서 출처상으로 검색해도 이 웹페이지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로그 항목으로 추가한 번역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링크 복사된 것은 한 군데서 수정하면 원본 자체가 수정되어서 모든 복사된 곳에서 동시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노션에서 업데이트된 양식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구글 폼으로 노션에서 끌어다 썼는데 이제 노션에서 직접 양식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노션 양식 기능을 이용하면 설문조사라든지 혹은 신청서 같은 것 또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낸다거나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교회 학교 신청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은 필수 기입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답신을 자동 발송할 때 참조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양식 본문을 작성한 후에는 그 다음에 양식 상단에 보면 번갯불 아이콘이 보이죠. 이게 자동화 기능인데요. 신청자가 양식을 제출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메일을 신청자에게 응답해 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세 조건의 이메일을 선택하고 이메일이 편집될 때를 지정해 주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기입하고 제출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작업에서 나의 이메일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맨 처음 한 번만 계정 연결을 해 놓으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신청서에 적힌 이메일로 본인에게 설정하면 되고요. 제목에는 페이지 실행에서 이름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자의 각각의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설정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동일하게 페이지 실행의 이름을 지정하고 본문 메시지를 넣으면 됩니다. 이제 미리 보기에서 실제 신청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자가 제출을 하면 노션에서 양식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자동 입력되고 방금 자동화 기능에서 만든 응답 이메일이 신청자에게 자동 전송됩니다. 상단에 자동화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은 자동 발송이 활성화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답변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신청서를 좀 더 잘 꾸며서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식 작성기로 가서 상단에 커버를 꾸밀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노션 양식 페이지뿐만 아니라 노션의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한 후에 우측 상단에 링크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청서 주소가 복사됩니다. 이 주소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거나 혹은 학생들의 카톡에 발송해 주면 신청자는 바로 클릭해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노션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 하단 설명란에 노션 양식을 제외한 지금까지 노션 사용법에 사용된 워크스페이스를 통째로 템플릿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셔서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개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션의 장점은 노션 AI 기능을 제외하면 이 놀라운 기능들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노션 AI 기능은 굳이 노션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무료 AI 툴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 노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노션은 사실상 무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의 장점은 모든 자료들이 노션의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노션은 일종의 무제한의 웹 하드 역할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노션에 업로드된 파일만 한 2000기가, 그러니까 2TB 정도의 자료를 업로드 해 놓고 있습니다. 노션 AI를 제외하면 거의 무료로 노션 서버를 무제한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노션의 장점은 노션의 모든 페이지는 인터넷상으로 배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협업 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